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목돈 지출뿐만이 아니고 소소하게 나가는 월 지출 역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 이런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 설계 필수겠지만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해 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전문가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고 완벽하고 멋진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너무 더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가 오네요. 네. 네, 이번 주는 또 비가 오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꾸물꾸물하고 덥지만 또 저희도 신나게 재무 설계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제가 그 짠테크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짠테크. 네,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좀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는데 그렇죠. 지난주는 저도 좀 실패했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저도 많이 틀었어요. 예, 자 어쩔 수 없죠. 예, 흘러간 건 흘러간 거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신 더 바짝 차리고 그렇죠. 저희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더 열심히 저축하시는 나도부자 시청자님 되시게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모두가 이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때문에 짠테크를 좀 실패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번 주 저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시어머님이 치매 조기 진단을 받으셔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병원비 대부분을 선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가다 보니까 예금도 해약을 하고 저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소 여유 자금을 많이 못 만들어 놓은 게 지금에서야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병원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계획했던 저축들의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현금이 갑자기 부족해진 저희 부부의 재무 방향 검토를 좀 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갈 상황이 되셔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미리 저희에게 보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현금 흐름표부터 조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시청자님들 같은 사연이 사실은 그 인생이 평평하고 네. 그 무난하기만 하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예.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닥쳤을 때 잘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산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8세 주부시고요. 남편 40세 회사원이신데 지금은 이제 외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시는 것들은 소득 합쳐서 386만 원이고요. 자, 그런데 지출을 보시면 보험료 56, 대출 29 해서 223만 원,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60한 5% 정도. 네. 그리고 저축은 현재 적금 130만 원에 연금 저축 33을 하고 계신데 네. 하필 시어머님이 좀 편찮아지시는 바람에 지금 이 130이 향후에는 좀 위태롭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시고 불안하긴 하시지만 네. 자, 어머님께서 빨리 완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것들 위해서 지금 힘들 때 더 잘 조정하시는 플래닝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단 현금 흐름표를 살펴봤을 때는 우선 지출이 소득의 약 절반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고요. 네. 2억 1천만 원. 그리고 대출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금이 500만 원. 네. 그래서 총 자산은 2억 702만 원인데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까 네. 낙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 흐름과 금융자산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우선 이 정도까지 봤을 때 점수 몇 점 드리고 출발하면 될까요, 저희? 저희가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6점을 드릴 겁니다. 왜일까요? 왜 6점? 왜냐하면 네. 그 소득 대비 보험이 좀 오늘 많으세요. 그럼 네. 그 보험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네, 저희 보험도 같이 볼게요. 자, 그 매트라이프의 유니버셜 종신이고요. 2013년도에
그 시청자님이 123,400원, 그리고 배우자님 같은 상품이에요. 253,600원. 그리고 KB손해, 닥터플러스 이렇게 해서 총 569,930원을 내시는데 자, 보장을 잘하신 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시청자님께서 목돈을 못 만들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으신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지출도 있지만 그 지출의 한 축을 지금 보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300 조금 넘게 소득이 있으신데 지금 벌써 56만 원, 60만 원에 육박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내기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할 때 못 찾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목돈의 압박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현저하게 좀 줄이셔서 편안한 상태로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소득 대비해서 좀 지출이 크고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현금이 좀 묶여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상황 분석을 해봤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문제점을 짚어드렸으면 당연히 모범 답안도 드려야겠죠. 자, 리모델링 어떻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답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경 전에 시청자님께서는 자, 386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고요. 지출 223만 원, 그리고 저축 투자는 163만 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조금만 손보시고 좋은 상태로 만드시면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소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출을 좀 줄여드렸습니다. 지금 좀 많이 쓰고 계시니까 한 23만 원 정도 내려드리고요. 보험에서 19만 원 정도 절감해드려서 38만 원을 줄여드리면 저축 투자가 지금 186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저축 상황에서는 적금 130, 연금 저축이죠. 33만 원으로 해서 163만 원이 가고 계신데 자,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냐? 예, 2%대예요. 예, 내 자산을 2%대, 물가 상승률도 3%대를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매년 마이너스 1%씩 감수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래서 저희가 놔둬보자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비 자산 CMA로 30만 원, 적금 20만 원, 연금 펀드 33만 원, 그리고 주택 청약 10만 원. 자, 주택 넣어드린 이유는요. 지금 전세에 살고 계세요. 자, 집 사셔야죠. 그렇죠. 예, 집값 하락이 우려되더라도 실거주는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주택 청약을 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좋은 방식이지만 필요한 만큼은 10만 원씩이라도 하셔서 빨리 그 필요 자금이 있죠. 그렇죠. 지역별로 그리고 그 평형별로 다르니까 그 자금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재테크 상품으로 주택 청약 저희 추천드리고요. 변액펀드 30만 원, 그리고 추가 납입 30만 원, 월 ETF 30만 원 해서 이렇게 되시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7%를 지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때 변액 추가납 같은 경우는 분명히 3년, 5년 하셔서 수익 높으시면 아무 때나 뺏으실 수 있고요. 월 ETF도 3년 정도 해서 지금 하락기니까 상승 딱 수익을 내시는 순간 해지를 하셔서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제 설계 그리고 지출 통제를 통해서 월 지출은 줄여드렸고요. 전세 사시는 거 감안해서 주택 청약까지 함께 좀 넣어드렸습니다. 좀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금융 자산도 좀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시청자님의 금융 자산은 생각보다 단촐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절반 오셨다고 저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금 500만 원을 CMA로만 바꿔드릴게요. 왜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어머님이 아프신데 계속 비용 발생하실 거잖아요. 예금에 묶어둔다는 게 그렇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다. 예금은 기간을 못 채우면 이자를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항시 어느 때든 돈이 유동적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CMA 추천드리고요. 아파트 그대로 가시고 대출 제가 오늘은 못 갚아드려요. 예, 안타깝지만 하지만 자 무리하게 대출을 갚아서 내가 힘든 것보단요. 적정한 살림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예, 지출과 소비의 통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그대로 가시죠. 그래서 나머지 자산 채권형 펀드 1,000만 원 넣어드렸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대출 상환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로 드렸습니다. 네, 뭐 우선 현금 유동성을 좀 늘려드렸고요. 무리하게 대출은 안 갚으시는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아까 이제 시청자님 사연에서도 보니까 지금에서 여유 자금을 좀 많이 못 넣어둔 게 후회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여유자금 못 만드시는 시청자님들의 특징을 보면요. 네. 예, 단기 저축에 주로 올인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네. 200을 모을 수 있으면요. 한 3년짜리로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에 200씩 하시면 4,800이 되겠죠. 그렇죠. 1년에 2,400, 2년이면 4,800. 그렇죠. 그다음에 3년이면 한 7,200 되시는데 끝까지 가면 목돈이 될 건데 사실은 중간에 많이 실패를 하세요. 자, MC께서도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죠. 예, 모든 모든-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보면 여자뿐 아니고요. 모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축은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자 못 받는 거는 둘째치고 내 목표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밸런스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의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이어트에까지 비교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사실 이런 시청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도 좀 시어머님께서 아프시는 바람에 좀 목돈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돈이 급해질수록 뭔가 적금도 깨고 예금도 깨고 우선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네.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자산을 깰 때요. 네. 지금 내 상황이 가장 괴롭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닥친 상황이 되게 고통스러우실 건데 네. 눈을 살짝 돌려보면 더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상황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 이 화면은 요 정회일 대표라는 분인데 자, 목숨을 건 독서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MC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무래도 저자분께서 워낙 또 네, 유명하시니까. 그 시리즈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름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홍 팀장도 있고. 네, 홍대리도 있고 홍 홍대리도 팀장도 있고. 있고 뭐 영어의 프레젠테이션에 네, 여러 가지 맞아요.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는 꿈꾸는 다락방에 이지성 그 작가와 같이 정혜일 씨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분은 뭐지? 어떤 삶을 살았지? 한 번을 보게 됐는데 네. 자, 아토피가 심해서 이 분이 20대 초반에는 한 7년 정도를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 가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갗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여름 펄펄 나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는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그런 20대를 보낸 분이 지금은 지금은 예, 하루 살기도 벅찬 사실 생활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인생 역전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시냐? 뭐 영어 연수 나는 한국에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영나한이라는 영나한. 예, 이런 회사를 좀 하고 계시죠. 학원을 좀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강연에다 마케터다. 그리고 수입이 지금은 억대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어떻게 이거를 이겨냈냐? 이분은 살기 위해서 독서를 했다라고 해요. 저 하단에 보시면 목숨을 건 독서.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것을 책으로 잡고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못했는데 영어 책을 독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집중하다 보니까 삶이 밸런스가 맞아지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드려요. 근데 이분이 2005년부터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 1억 이상의 기부금을 어디다 하셨냐? 기아대책위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분들은 콤플렉스가 많았지만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이겨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님들 저축 어려우시죠? 자산관리, 투자 다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이분은 아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돈 모으는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과연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축을 해봤나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저축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축은 세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100만 원이라도 빨리 모으고 싶으면 그걸 달성하는 순간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너무 빨리 달성할 수 있어서 이제 됐어. 그만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가정이 힘드니까. 자,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모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저축 방법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
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ETF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저축과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축에도 다양한 뭐랄까 이름들이 있죠. 네, 어떤 저축과 어떤 저축이 있을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로저축, 세로저축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네. 가로라는 분이 계시고 세로라는 분이 계시다고 할게요. 네. 예,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이게 바로 세로죠. 예, 그렇죠. 세로저축은 자, 처음에 결혼하실 자금 모으시고요. 3년 동안 75만 원이죠. 그다음에 비상자금도 모으세요. 80만 원을 1년. 네. 그다음에 주택자금 186만 원을 10년 동안. 아. 자, 10년 이상 저축 절대 안 하죠? 네. 하기 힘들죠. 아, 10년은 장기 저축이에요. 3년, 1년이 아주 좋은 저축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평생을 모으셨더니 원금이 9억 9,660만 원이래요. 네. 자, 그러면 가로라는 분이 한번 저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 결혼자금 3년 동안 75, 요건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자, 끝났는데 비상자금을 4년 모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20만 원씩 꾸준히 모았네요. 그래도 같은 가격이긴 해요.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자, 밑에 주택자금 보면 세로 씨께서는 10년을 모으셨는데 이분은 14년을 모아서 금액은 낮은데 이게 꽤 높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자녀 양육, 은퇴까지 전부 다 하셨는데 이분은 원금 4억 2,070만 원 갖고 이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아, 예, 여기에 차이는 뭐냐? 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예, 세로저축을 가서는 1년, 3년을 갖고는 저희가 네. 5%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2.5에서 3%로 픽스가 되겠죠. 네. 하지만 수익률이 7% 이상이 된다면 이렇게 세로와 가로의 저축 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네. 여러분이 세로저축 같이 단기 저축에 자꾸 집중하시면 자, 다이어트 요요 오듯이 저축도 요요가 옵니다. 요요라고 하면은 네.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금 3천만 원을 딱 만든 순간 네. 만족감이 생기면서 더 이상 저축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예, 그런 요요 현상이 오니까요. 앞으로는 가로저축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가로저축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좋다는 거는 알겠지만 또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네. 자, 현재 내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않기 아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냉정하게 싶어요. 보지 않아. 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로는 네. 자, 30대 초반 부부신데요. 이 재무 목표 원하시는 재무 목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고 그 정도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주택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20년 안에는 3억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 제가 것 그래서 같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매달 800만 원씩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매달? 네, 네. 8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소득 800에 300을 꾸준히 저축을 20년간 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MC께서는 200만 원, 300만 원을 20년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꿈을 꾸셔야 돼요. 너무 무한대의 꿈을 꾸시면 내 현실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꿈을 꾸지 말고 좀 현실 가능한 꿈을 꾸라는 말씀을 좀 네,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렵다, 저축하기 어려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실행력이 좀 하향 네. 평준화됐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자,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이 어플들이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그 증권사 어플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자, 우리가 항상 보면 월저축 얼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생각은. 근데 내가 얼마 쓰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이거 옛날부터 가계부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 네. 자, 스마트폰이 요새 많이 했는데 자, 최근 이제 300만 원 생활자라고 할게요. 네, 그럼 300만 화면을 원. 딱 보시면 네. 지금이 한 중순이라고 볼게요. 한 15일.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17일 정도 됐죠. 그러네요. CU 여의도점에서 구매를 2,000원, 하셨네요. 2,000원 그리고 쓰셨어요. 밑에 쭉쭉 보시면 뭐 대단한 거 없죠. 다 식사하고 택시하고 뭐 이런 그죠? 편의점 이용한 거예요. 네. 근데 총 소비액은 얼마인가요?
128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되신다면 MC께서 보실 때 자, 이 상황이면 어떠시겠어요? 300만 원 소득자신데 월 중반에 128만 원이면 거의 반 정도 쓰신 네, 건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반이 더 남았는데 좀 돈 나갈 일이 있으면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빠듯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목돈이 나갈 일도 있을 텐데. 쉽지 않죠. 이제 네. 이건 구멍 났다라고 보는 구멍이 거고요. 났죠. 네. 혹시 저거 카드로 적금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축만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비도 계획이 필요하세요. 자, 하루를 우리가 볼게요. 네. 하루 보면 자,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비가 들겠죠. 들죠.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네. 교통비를 지불하고 가서 식사를 하겠죠, 점심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하시고 하시고 예, 그리고 퇴근할 때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또 약속이 하나 있으면 또 예, 밖에서 저녁 먹고 예, 뭐 서로 나눠서 내더라도 네. 내가 안 내고요. 나눠서 내더라도 이 정도면 하루에 3만 원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되면 20일만 일한다고 치면요. 벌써 60만 원 쓰시는 거고요. 오늘 시청자님처럼 이게 한 100, 아까 그 화면이죠. 네. 한 중순인데 벌써 130 정도를 육박한다라고 하면 저축하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말에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주중만 말씀드렸는데 주말엔 요새 돈을 더 절약하시나요?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네. 또 주말 되면 또 백화점 갔다가 또 마음에 드는 신발 있으면 신발도 하나 사게 되고 네, 외부 활동이 많죠. 그렇죠. 가족끼리도 주중에는 얼굴 못 보니까 외식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또 외부로도 나가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한 주 쓰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차량 요일제라는 게 있죠. 차량 요일제. 네, 차 쓰시는 네. 분들이 요일 정해놓고 하루는 쉬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자, 소비 요일제를 좀 하십시오. 소비 요일제? 네,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다른 날 줄이지 마세요. 월, 화, 수, 목은 그냥 편하게 쓰시고요. 네. 금요일 하루만큼은 자, 교통비만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만. 네, 하루만. 그래서 만 원의 행복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루만 성공하면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한테. 네. 그리고 주말은 편하게 또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월, 수 이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줄이시면 한 달에 4번만 줄이셔도 12만 원 줄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주말까지 하면 일부분씩 줄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한꺼번에 내가 목돈 넣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소비를 줄이셔서 그거를 저축 자산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예, 우리 나도 부자 저축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요일제라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재무 관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실천 계획부터 네. 세워주시는 나도 부자. 보시면서 나도 좀 저런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화면으로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저희가 접수되니까요.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 부분도 같이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겠죠. 네, 저축액을 늘리시는데 보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저축을 늘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청자님께서. 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100%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입하실 때 딱 느끼셨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좀 둔화되는, 둔화되는. 내가 못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데 네. 자, 그렇다면 내가 확고하지 않은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물건을 사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네. 자,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종신은 시청자님 거는 지금 외벌이에 또 여성분이세요. 중요한 건 남성분이지 그 가정의 경제 주체죠. 네, 돈을 그렇죠. 벌어오는 우리가 이제 옛날 우화로 보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중요한 거죠. 거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농장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예, 그래서 보험은 어디다 들어야 되냐?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남편분인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종신은 감액 후 유지하시고요. 시청자님 건 저는 그냥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애셔갖고 그만큼 그냥 저축하십시오. 꼭 필요하시다면 정기보험으로 좀 싸게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걸 뭐 10만 원씩 넣으실 필요 없고요. 네. KB손해 닥터플러스도 필요한 그 담보 중에 제가 볼 때 입원비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싹 없애고 진단금은 오히려 100세까지 잘 돼 계시니까 그거는 유지해서 보험료만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 거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적당하게 들어가 계십니다. 똑같은 상품이라고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는 맞춰져 있는 거고요. 어떤 네. 분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남편분 건 줄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황금알을 낳아야 되니까 낳아야 거기다 되니까. 다시 재투자를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정기보험 남편으로 하시면 같은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28,500원이면 돼요. 예, 종신까지 안 가시고 이건 65세까지만 딱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께는 저 배우자 이제 오늘의 시청자님이죠. 그렇죠. 네, 저해지 건강종신을 통해서 자 손해보험에 소멸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급형으로 좀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저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64,100원 정도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도부자 변액연금까지 세팅을 하셔도 우선은 보장성 보험은 56만 9,930원에서 37만 8천원으로 줄었으니까 19만 원 절감해드렸고요. 네. 자, 연금 상품은 어차피 저축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투자로. 네. 이런 것들은 뒤쪽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연금과 저축을 추가할 수 있는 네. 방안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50만 원 넘게 월 지출로 나가던 보험료를 약 20만 원 가까이 지금 절감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니까 사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두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런 경우는 환급형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여유가 충분하시다면 환급형 괜찮습니다. 네. 뭐 이 보험료 내도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충분히 저축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시청자님 고민은 뭐였을까요? 여윳돈이 그렇죠. 없으시죠. 충분한 저축을 못했다라는 게 그렇죠. 고민이시니까 이건 빨리 줄여서 자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요 거기 사업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 연금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만 준비하셔서 네. 내시는 금액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비법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이런 것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우선은 그 종신보험, 정기보험 화면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요. 자, 종신보험 오늘의 시청자님처럼 20년 납을 1억을 보장을 받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 2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40대 남성입니다. 네. 그러면 종신까지 가는데 자, 연금 얼마 내셨냐면 5천만 원 낸 거예요. 자, 4,800 정도 냈겠죠. 네. 자, 그거를 정기보험으로 같은 1억을 보장받는데 자, 20년 납으로 70세 만기를 하면요.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15만 원이 남죠? 그거를 다시 연금으로 변액연금으로 재투자를 하셔서 20년을 가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낸 돈은 5천 똑같은데 나중에 70세 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변액연금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1억까지 가능하세요. 그럼 5천 받으시겠습니까? 1억 받으시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1억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위주로만 가지 마시고요. 정기랑 변액 이렇게 나누시면 네. 벌써 같은 금액 내도 나는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안심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평생 받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목돈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비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자, 표를 보시면 40세 남자가 종신보험 16만 9천 원 내고요. 그다음에 정기보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1억을 70세까지만 보장 받아볼게요. 그럼 24,200원을 냅니다. 자, 그러면 4,068만 원 내는 거와 581만 원 10%밖에 안 내죠? 그렇죠. 그러면 좀 크게 얘기해서 85% 정도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생활비 보장 특약이란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준비하실 수 있는 회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그럼 모르시죠, 잘? 자, 정기보험은 사망하면 1억을 목돈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생활비 보장 특약은요. 월에 100만 원씩 70세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생활 월급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제가 40세에 가입했는데 50세 때 사망했어요. 그럼 네. 70세 때까지 20년을 1년에 얼마를 줄까요? 1,200씩이니까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되게 좋은데? 네, 그래서 네. 이 특약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좋으니까 보험사들이 이거를 많이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네. 이제는 종신보험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현명한 특약들 탑재하셔갖고 네. 내 보험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신보험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도 저희가 좀 같이 해보죠. 자, 종신보험이 비싸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 거 제가 조정해 드렸고 이제 남편분 거, 배우자분 것도 이렇게 좀 조정해 드리면 네. 자, 화면 보시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지금 한 30만 원 오늘 시청자님은 줄어드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20만 원 더 보태죠. 왜 목돈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2% 수익률로 내가 운영하겠다. 그러시면 15년 4개월 정도 지나시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가 될까요? 네, 이게 바로 1억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자 4%로 올리시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줄어들죠. 자, 6%, 8% 계속 줄어들죠. 그렇죠. 그 추천 상품 보내드렸습니다. 4%는 변액연금에 채권형 70% 하시면 되고요. 자, 6%는 변액연금에 채권형 50%, 네. 그리고 8%는 변액 유니버셜에 주식형 80% 이상. 아,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자,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돈은 장기 투자하시겠다 하고 나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내겠다 하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나도 부자 변액 플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축을 하는 습관, 저축을 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축을 똑같이 하더라도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나도 부자 분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나도 부자 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금융상품 중에 네. 보험과 그다음에 저축 상품을 따로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축 중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ETF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자, 현재는 40세시니까 기본납 30만 원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에 추가 납입하셔갖고 50만 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까지 변액펀드로 투자하실 건데 자, 이런 계산을 가져가시면 자, 7% 운용 수익으로 하면 원금 1억 5천에 3억 9,374만 원 되시잖아요. 같은 돈인데. 네,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는 게 바로 저희의 나도 부자 변액 플랜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비싼 종신보험료 대신에 네. 누수되는 보험료 줄여갖고 연금으로 전환하신 거니까 네. 내 저축이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쪽으로 위치 이동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시면 시청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나도 부자 그 변액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도 부자 변액 연금은 182만 원, 50만 원씩 준비하셔서 월에 182만 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3배 이상의 수익률. 그럼요. 그리고 국민연금 104만 원, 네. 그리고 연금펀드 59만 원, 그리고 나도 부자 월지급식 펀드. 자, 이쪽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나도 부자 포트폴리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멀티펀드도 있으시고요. 자, 멀티펀드 설명드리면 자, 펀드를 항상 10개씩 5개씩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대부분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나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5개, 10개씩 하시는데 그 다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알고리즘을 써서 한 멀티 펀드 한 해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좌 안에 펀드가 1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역도 투자 지역도 다 바뀌어요. 글로벌도 있고 국내형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리츠 펀드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50만 원씩만 따박따박 넣으시면요. 네. 알아서 운용해드리고 더 좋은 펀드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해드려서 운용사에서 자동으로 펀드 변경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편안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드리는 상품이니까 자, 이런 것들로 장기 목돈 투자하시면 근데 이건 중기도 가능합니다. 6년 정도에도 충분히 수익률 나실 수 있으니까 멀티펀드로 구성하시고요. 자, ETF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돈 들어가시는 건 위험하고 네. 월 ETF를 통해서 지수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CMA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통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냥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내가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부어서 거기에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예, 고여 있는 물에 자, 이자가 따박따박 1.9%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보다는 훨씬 편리한 개념이고요. 자, 자유입출금 통장에 500만 원 이상 넣으시는 분들은 재테크 점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출금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입출금 편하면 이자는 안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CMA 개설 하나 하셔갖고 내 자산 늘리셔야 되고요. 자, 채권형 펀드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총 345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연금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저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현명한 전략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나도 저런 전략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이지윤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베스트셀러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의 저자 이지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나도 부자를 통해서 부동산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초저금리 시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도 부자 프로그램이 재테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초저금리다 보니까 어떤 금융적인 부분이나 그냥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그 실수하지 않게끔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여기 나도 부자에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초저금리다 보니까는 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초저금리가 어떤 부동산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초저금리라는 거는 어떤 우리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이냐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금리에 따라서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2006년도, 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약 6%대 금리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내 자산을 은행에다 넣어놨을 때 2배가 되는 시간이 약 한 11.9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약 1.5%대다 보니까 그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맡겨놓으면은 그 돈이 2배가 되는 데가 2배가 되는 시간이 1%일 때는 약 70년 정도가 걸리고요.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은 0.1%일 때는 약 한 700년, 69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나 0%대 금리는 아니지만 그 경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내려간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 부양이나 과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등락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덴마크나 스위스는 0%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넣었을 때 뭐 내 돈이 2배가 걸리는데 200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리고 이 초저금리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초저금리는 사실은 은퇴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억 원을 과거에는 그 3%대로 그 3%였을 때 5억 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했을 때는 약 한 105만 원 정도가 이 수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열심히 벌어서 그 5억 원을 넣어놨더니 금리가 1.9%로 내려가니까 67만 원으로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금리로는 어떤 노후를 준비를 한다거나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물가가 항상 상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하실 때는 이제 이 물가 상승률 정도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금리는 이렇게 내려갈 게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더라도 내려갈 게 너무 뻔한데 그 세계 주택 가격 지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을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질 거야, 뭐 역정세니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불안감이 좀 엄습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동산은 사실은 단기 투자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뭐 취득세, 뭐 등록세,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항상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주택 가격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이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보시게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독일도 굉장히 그래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도에 있었던 그리스발 재정 위기 때 약간의 이제 그 하락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도 좀 보여지시고요. 이거 과거 1970년도부터 이제 자료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990년도 초반에 그때는 약간의 하향 안정세를 갖고 있었지만 이 하향 안정세가 길어진 만큼 또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컸다라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1990년도 초반에 이때는 이제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0만 호, 300만 호 이상이 한꺼번에 공급이 됐던 그럴 때를 빼고는 그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위례나 동탄 이런 것들을 끝으로 이제 신도시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규모로 물량을 공급하는 이제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빼놓고는 1기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입주를 할 때는 빼놓고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장기 투자를 하셔서 좋은 부동산 하나씩 사놓으시면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해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다르게 일본만 이 장기 불황을 겪어서 이 그래프가 곡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주택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명당 주택수가 약 한 370 정도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설 경기도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설 경기가 이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건설 경기도 나빠지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주택 공급률이 너무 높았고 1000명당 주택수를 따져봤을 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장기 불황 이렇게 좀 그래프가 이제 다른 그 나라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승 곡선을 보이는 이유는 그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SOC라고 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SOC라고 해서 도로나 공항이나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상향하는 부동산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해칭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은 너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 이것도 저희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저희 책에 이제 들어있는 자료이긴 한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캡처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통화 발행권이라는 게 있어서 돈을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본원 통화하고 이제 M2라고 해서 강의 통화량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년 동안 이 본원 통화는 약 한 667%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M2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만기 2년 이하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돈은 빼서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M2하고 이 본원 통화가 얼마나 늘었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니까 667%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M2는 559%.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원 통화는 6배가 늘었고 M2는 약 5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날 때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약 200억 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100억 원은 현금 형태로 시장에 들어가고 100억 원은 그다음에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급준비금 10%를 빼고 그 나머지를 대출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출을 A은행에서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급준비금 10%를 빼고 이제 90억 원을 예를 들어 임부자 씨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임부자 씨는 이 A은행으로부터 빌린 90억 원을 다시 B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죠. 근데 B은행에서는 이 예치받은 90억 원을 또 지급준비금 9억 원을 보관하고 나머지 이제 81억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본원 통화를 100억을 찍었다 하더라도 시중에 늘어나는 돈은 통화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는 그런 구조를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날 때 부동산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요것도 이제 제 책에 제가 넣은 자료인데 지금은 사실은 얘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노원구 하계동의 벽산 아파트 뭐 386%, 과거 20년 동안 돈이 M2가 한 500% 늘어났을 때 광의 통화량이 500% 늘어났을 때를 비교한 거거든요. 그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 벽산 아파트가 약 한 386% 상승했고 가장 적게 상승한 게 회기동의 신현대 아파트 269%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요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게 되면 뭐 성동구 웅봉동의 뭐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00%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마두동의 뭐 강촌 우방 아파트도 한 300% 상승했고 그 강남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보면은 강남 청담 삼익이 약 한 1000% 상승했고 서초구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가 약 767% 상승해서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약 440%예요. 그러니까는 4.4배가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5배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50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제 책에 이제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M2가 얼마가 늘어났다 그랬죠? 5.5배가 늘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정확하게 약 5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돈이 시중이 늘어나는 것만큼 부동산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해칭할 수 있는 부동산에도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뭐 책도 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문 역할도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정말 많은 책도 읽고 좋은 전문가도 만나고 이렇게 뭐 자기급여서를 100권을 읽고 재테크 책을 100권을 읽어도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도 한 권의 책을 읽고 물론 그 전에 쌓았던 실력도 있었지만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많은 자산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TV를 보시고 부동산 프로그램도 보시고 재테크 프로그램도 보시고 책도 보시는 거 다 좋지만 오늘은 실행이 답이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시고 꼭 실행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해 시간에는 이지윤 전문가와 함께 이 저금리 시대의 은퇴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 팁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나도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